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디톡스의 두 번째 진행을 맡은 연세대학교 한준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의 저자이신 서병훈 교수님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번에는 호모 파베리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민주주의 밀과 토크빌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신 책의 내용을 읽다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토크빌과 밀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또 자신들의 생각을 발전시킨 과정이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이 주제를 30년 가까이 선생님께 빠지게 했던 매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예, 그렇겠네요. 제가 밀과 토크빌을 이제 오랫동안 공부를 했는데, 일단 그 자유라는 말 자체가 그냥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학부 때부터 요 자유라는 그 화두에 매달려 왔던 것 같고요. 묘하게도 이 책을 제가 정년을 기념하면서 마지막으로 썼는데, 이 책의 머릿말 마지막 문장을 이제는 나는 자유다, 이렇게 끝을 맺었습니다. 참 묘한 인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라는 화두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특히 이 자유와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밀과 토크빌을 중심으로 자유 혹은 민주주의를 공부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이 두 사람이 그 자유에 대해서 가지는 생각이 조금 독특합니다. 보통 우리가 자유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지 않는 상태,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의미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우리 삶에서 궁극적 가치가 되는 것, 밀은 그것을 자기 발전 그렇게 했고, 토크빌은 위대함 그렇게 했습니다. 이 두 가치를 이제 궁극적 가치라고 부르면서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의 자유론에 굉장히 매력을 느꼈고요.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 밀과 토크빌이라는 사상가들의 그 삶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매료가 되었습니다. 우선은 이 두 사람 모두 자유주의자답게 굉장히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으면 많은 것을 배워야겠다. 그래서 남의 말을 듣는데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이 두 사람의 어떤 그런 자유주의적 자세가 굉장히 귀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나 더 덧붙일 것은 이 두 사람은 사상가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살던 사회와 시대를 개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저는 굉장히 귀감이 되고 이 두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오래 해왔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책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 밀과 토크빌은 무엇을 강조하고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밀과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민이 주권자고 인민이 정치 참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똑같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살던 그 시대적 상황이 19세기 중반쯤이 되면 이제 민주주의가 시대의 대세로 자리를 잡는데, 이 두 사람은 그런 시대의 대세로 떠오르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어떤 점에서 기대냐? 예를 들면 토크빌이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정치의 주체가 되게 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정치적 권리를 넓혀주는 체제다. 아주 토크빌이 명료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런 토크빌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어떤 점이냐면
토크빌이 볼 때는 이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평등을 제1 가치로 하는 시대인데, 문제는 이 평등을 잘못된 방향으로 추구하게 될 경우에 사람이 어때 한편으로는 물질적 가치에 탐닉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와 동떨어진 채 개인주의의 성에 탐닉하게 됩니다. 특히 토크빌은 개인주의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개인주의의 성에 안주를 하게 되면 사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단절된 상태로 바라보게 됩니다. 토크빌은 이런 개인주의를 민주주의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곧 말씀을 나누게 될 다수의 압제도 이런 개인주의의 오류에서 시작되는 거고, 바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민주 독재라는 것도 싹트게 됩니다. 토크빌은 그 점에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고, 그러나 이런 민주주의의 문제점은 우리가 노력하기에 따라서는 극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밀도 굉장히 그 점에서는 비슷했습니다. 특히 밀은 이 사람들 사이의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이성적인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졌고, 바로 이런 토대 위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했습니다. 미리 생각하는 대의민주주의는 우리가 열린 자세로 토론을 통해서 내 생각을 바꿀 수 있고, 옳은 주장, 더 나은 주장을 따라갈 수 있다는 전제, 이것이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꽃이고 희망인데, 역시 밀도 그 점에서는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치의 주체라고 할 대중이 지적, 도덕적으로 적당한 수준에 올라가야 이런 대의민주주의가 가능한데, 밀도 19세기 중반 영국이나 유럽 사회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밀도 토크빌과 마찬가지로 이런 대중의 문제점은 참여를 늘려가고 또 교육을 쇄신하면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다. 그런 면에서 밀과 토크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걱정,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낙관적인 기대를 전개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점에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들려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밀과 토크빌의 직접 강의를 듣는 듯이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민주적 압제 혹은 대중의 독재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은 그분들이 살았던 시대가 민주주의 초창기라서 성숙하지 못한 까닭일까요? 아니면은 민주주의 본질에 내재한 위험이라고 봐야 될까요? 민주적 독재에 대해서 혹은 압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위험성이 민주주의에 내재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이제껏 우리가 인류가 발견한 정치 체제 중에서 최고의 정치 체제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민주주의 말고 다른 체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민주주의 역시 미완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밀과 토크빌이 다수의 압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일치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토크빌이 1835년, 1840년 아메리카의 민주주의라는 2부작을 쓰면서 이 다수의 압제라는 개념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20여 년 지나서 밀이 그 유명한 자유론을 썼는데, 그 자유론의 첫머리에 바로 토크빌과 똑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점에서는 두 사람의 의견이 일치가 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다수의 압제라는 것은 정치적 압제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밀이 그 점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밀이 볼 때 그때는 이제 민주주의라는 것은 확고하게 확립된 정치 체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퇴할 수가 없다.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의아한데 밀은 그 점에서 확신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민주주의 시대, 특히 평등이 어떤 사회의 중심 가치가 되는 시대에는 이 평등,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그러면 결국 어떤 결정은 다수결로 내릴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다수가 그 사회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밀과 토크빌은 이런 민주주의 평등 사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 다수가 그 반대편에 있는 소수 혹은 비주류에 대해서 압제적인 권한을 행사한다고 봤던 것이죠. 이전 시대의 정치적 압제는 신체에다가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데 이 민주주의 시대의 다수 압제는 신체가 아니라 영혼에다가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게 더 무섭습니다. 미리 표현하는 바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을 주지 않는 토크빌은 이 사회에서 살아나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다수의 압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압제를 두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특히 토크빌 같은 경우는 이 다수의 압제가 다수의 압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미의 민주적 전제로 번져나가는 토대가 된다고 봤기 때문에 토크빌은 굉장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에서 민주독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토크빌은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적 전제라는 말을 썼고 조금 이 둘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러나 다수 압제가 출발점이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그 둘을 같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수 압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등 사회, 평등을 기치로 내건 민주주의 사회에 내재하고 있는 굉장히 그 민주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일종의 그림자와 같은 위험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을 토크빌이 강조를 했고 밀도 동감을 했는데 우리도 역시 이 점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요즘에 현실에 비춰본다면 대단히 시의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주의 만능론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다수의 압제 혹은 민주적 전제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제가 조금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분명히 저 나름대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 밀과 토크빌도 그런 입장입니다. 다만 또 읽는 이의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혹은 진보적인 그런 측면으로 익혀질 수 있는데 저는 저 나름대로 민주주의자라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민주주의가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만능이 아니다 혹은 인민주권이라는 것이 그게 독선이나 오만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하는 그 주장을 분명히 밝히고 싶습니다. 왜 인민주권이 문제가 되냐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인민, 대중이 정치적 결정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가지는 사회가 아니라면 분명히 의견이 대립,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다수와 대칭선상에 있는 소수나 비주류에 대해서 이 다수가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수 못지않게 소수도 인민주권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자기 생각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토크빌이 염려했던 것처럼 옴짝달할 수 없을 만큼 압제를 향한다면 저쪽의 인민주권 혹은 민주주의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다수 압제라는 것은 내가 정치적 주권자라는 생각에 함몰된 나머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다수가 많은 경우에 내가 혹은 우리 편이 지적, 도덕적으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당적 이익을 그런 식으로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더구나 소수에게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다수 압제를 극복할 마땅한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첫째 출발점은 다수가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고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또 나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한데 이것은 정말 쉬운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저는 소수파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적, 특히 언론 자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어떤 무소의 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더라도 소수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기의 입장을 당당히 밝힐 수 있는 사회라면 다수합자가 좀 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언론의 자유, 나아가서는 집회 결사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비록 소수라 하더라도 나와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집단을 만들어서 다수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어야겠죠. 저는 그 점에서 이 다수의 압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들이 여기에서 보인다. 그러나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다수파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내 생각이 잘못될 수 있고 상대방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내화하고 체화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관점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에 저희 언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어떻게 보면 저희 삶의 전체를 뒤바꿔 놓고 있는 것이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밀과 토크빌 모두 정치 참여가 자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이 많았는데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런 점에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또 둘 중에 어떤 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한 교수님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 두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우리 민주주의에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그 측면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정보라든가 지식의 확산, 또 권력의 또 감시, 그리고 그 참여의 다양화. 또 하나 제가 좀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제 1인 1표제 이렇게 단순한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투표하는 방법이. 그러나 이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 다양한 형태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그 댓글을 참 좋아하거든요. 기사라든가 칼럼에 댓글을 꼭 보는데 이 댓글이라는 것이 민주적 언론의 표출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조작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각되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이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려하는 바는 바로 아렌트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런 그 기술, 그 과학 기술의 발전이라는 것이 인간의 비판적 사유를 동시에 좀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이런 디지털 기술이 이제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의식이라는 것이 비판적 사유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직물적인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좀 공부가 사상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좀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거는 양측면이 다 있는 것이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면서 대응해 나가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디지털 미디어가 저희의 비판적 생각에 미치는 좀 해로운 영향 중에 하나로 많이 지적되는 것이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비판적 사고가 둔해지는 이런 확증 편향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어려운데요. 사실은 저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문제는 이 확증 편향, 우리 식으로 말하면 진영 논리의 확산이죠.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이나 서유럽이나 소위 말하는 서구 국가에서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 부작용으로 나타난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에서 뭐 진실 따위가 왜 중요해 이 책이 나왔지 않습니까? 저는 그 책을 참 재미있게 봤는데 사실은 진실, 진리 혹은 우리 삶에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꾸 좀 덜 관심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진실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객관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인식이 희미해지면서 내가 믿는 것이 진실일 수 있고 미국에서 얼마 전에 크게 문제가 되었던 대안적 사실 내가 보는 것이 뭐 사실이지 뭐 진실이라고 고정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어떤 시대적 상황, 철학적 사조가 확정 편향을 불러일으키는 굉장히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에 덧붙여서 사람들이 어디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어떤 그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옅어지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갖고 싶은 것 이것에 모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진실이라든가 중요한 삶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덜 하는 것 이런 것이 확정 편향과 진영 논리가 확산되는 정신적인 토대가 아닌가 이 점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책이 막 나왔던 작년 연말로 돌아가 보면요.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이 백악관을 공격하고 또 그 이전에 보면은 영국에서 브렉시트라는 사태가 일어나고 민주주의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 민주주의의 어떻게 보면 망가진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밀과 토크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와 보면요. 두 분은 민주주의를 단지 정치적 어떤 수단과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 가치와 이상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비틀거리고 위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생각했던 이상적 민주주의가 역사 속에서 좀 잠시라도 실현되었던 적이 혹은 가까이 갔던 적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말씀을 해주시면.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두 사람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조금 복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따라서는 저 사람은 민주주의 찬양자다. 또 어떻게 보면 반민주주의자다. 뭐 이런 평가를 동시에 받았거든요. 바로 그 점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우리한테 위대하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비관적으로 바라보던 토크빌과 밀, 특히 이제 토크빌을 제가 예로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크빌은 당시 자신이 살고 있던 프랑스 사회에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물질주의, 개인주의, 특히 그 공공의 이익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 그래서 질서와 도덕이 망가진 사회 이렇게 봤습니다. 토크빌은 이런 질서와 도덕이라도 살아있는 사회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 단계가 토크빌은 시, 우리가 문학 말하는 시와 위대함이 살아있는 사회.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근데 그런 사회는 먼 훗날 다가올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대중의 지적, 도덕적 수준이 일정한 정도를 넘어가지 않으면 밀이 그리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대의민주주의는 불가능하다. 특히 밀은 사람들이 그 사악한 이익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하면 뭐 계급 이익 혹은 파당적 이익에 매몰되면 일반 이익이나 공공이익에 무관심해지면서 올바른 의미의 대민주주의를 추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밀과 토크빌은 결국은 자기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밀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부터 철학적 급진주의자들, 굉장히 높은 지적 도덕적 품성을 가진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정치인들을 우리가
철학적 급진주의자라고 그러는데 이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이 실제 정치에 많이 뛰어들었어요. 19세기 중반. 그 무렵에 밀은 굉장히 크게 기대를 걸었는데 사실은 기대만큼 그 현실이 바뀌지 않았죠. 토크빌이 굉장히 의미를 두었던 것은 미국 독립전쟁 직후에 미국을 이끌었던 예를 들면 워싱턴이라든가 혹은 제퍼슨이라든가 이런 그 연방주의자들에 대해서 토크빌은 굉장히 높이 평가했고 이런 특히 연방주의자 때문에 미국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 연방주의자들의 어떤 점이 토크빌을 볼 때 중요했느냐? 이 사람들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중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 점에서 이 연방주의자들은 위대한 정치인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하자면 밀과 토크빌이 그나마 이 정도 민주주의면 괜찮겠다고 했던 그 시점에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 도덕적으로 뛰어난 그런 정치인들이 정치에 보다 큰 주도권을 갖기를,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는 과도기적으로 이런 정치인이나 지식인들이 보다 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의 기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굉장히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들이 높이 평가했던 민주주의의 모습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선생님의 책을 읽는다는 것이 20세기 후반에 가면 민주주의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그런 얘기도 많았고요. 냉전이 끝나면서 민주주의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축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21세기가 되면서 저희는 갑자기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 타인의 존재를 소중하게 바라보는 마음,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 과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성찰과 마음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저는 그 책에서 그 민주주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개념 정의를 내리는데, 물론 이 공정한 또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서 다수가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이렇게 이제 민주주의를 개념 정의했습니다만은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를 권력의 교체 이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좁은 의미의 민주주의는 만족하지가 않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하는,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바람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정치 기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 민주주의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고, 또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도 깊은 성찰을 합니다. 특히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나의 권리 못지않게 상대방의 권리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밀은 또 하나 강조하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행복을 주는 원천이 뭐냐? 흔히 우리는 밀은 굉장히 그 지적인 그 소양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라든가 교양만 따지지 않겠느냐 그러는데, 오히려 밀은 그건 둘째치고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다. 그래서 밀의 공리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타심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것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원천이다. 아주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밀과 토크빌이 생각했던 바람직한 민주주의란 것은 바로 이런 인간이 추구해야 될 근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이게 전제되어야 건강한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두에 저는 조금 비관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날 세태가 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그런 근본적인 가치에 대한 고민은 더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물론 우리가 역사를 쭉 뒤돌아보면 인간이 굽이굽이 뭐 후퇴도 하고 뭐 나선형으로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 이제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러나 이런 삶의 근본적인 가치에 대해 고민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왜 지금 이 시점에 20세기 후반, 21세기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모든 것이 발전하는 시대에 오히려 민주주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가? 저는 바로 이런 근본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바로 그 점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 질문을 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사실 이 책을 누가 왜 읽어야 할 것인가, 어떤 독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었는지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좀 요약하는 의미에서 한번 말씀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예, 한 세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밀이 강조했던 바인데 정치인들에 대해서. 밀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미래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런 겁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보수파든 진보파든 상대방의 존재를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고 비판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구절이 자유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을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바라보는데, 한국의 정치인들이 특히 그 점에서 관용, 타협의 자세를 취해야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미리 바로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라. 그러면 대화가 뭐 되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대화가 깨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한 첫째 조건, 정치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좀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자칭 민주주의자들에 대해서 제가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주의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떨어져서는 올바른 의미의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경우에 오히려 민주주의가 자유를 위협하는 상황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급진 민주주의자 무페라는 사람이 정말 멋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유주의와 결합할 때만 이 인민주권이 독재로 변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한국의 민주주의자들이 자유를 멀리하고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민주주의만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위험하다. 그래서 그 점에서 밀과 토크빌의 주장을 면밀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역시 조심스러운데 한국의 지식인들을 겨냥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밀과 토크빌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밀은 우리가 합리주의의 성자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하면 이성을 가지고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토크빌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파당적인 이익을 넘어서 국가 이익을 고민하겠다. 특히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의 주장, 관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는 것,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토크빌은 나는 멀리 보고, 오늘날 말하면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썼습니다. 저는 토크빌의 그런 진심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한국의 지식인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진영 논리의 확대 재생산에
앞장서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이 밀과 토크빌의 글을 좀 주의 깊게 읽어주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 쓰셨던 이 책의 내용 중에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몇 구절을 함께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예, 선생님께서 책을 내면서 일종의 서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쓰신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밀과 토크빌이 열린 생각을 좋아한다. 밀은 편견을 넘어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했고 토크빌은 당파에 구애받지 않고 멀리 보기 위해 분투했다. 두 사람은 분명 민주주의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래서 보수주의자, 때로는 반민주주의자라는 지적을 받기도 하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민주주의의 취약점을 엄정하게 다룬 탓에 마치 민주주의에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분명 민주주의자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친구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아프게 비판할 수 있다는 두 사람의 진정성을 믿는다. 민주주의를 물씬숭배하는 것은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이나 할 짓이다. 나는 이 시점이야말로 밀과 토크빌의 경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하고 싶다. 선생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귀절로 저는 잘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이 부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독자들 그리고 일반 독자 여러분에게 다 전달이 돼서 저희가 민주주의를 좀 더 고민하고 더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의 발전, 저희 온 국민의 발전이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